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어제 오후 4시였죠. 전남대에서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호남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정혜정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의 수능 개편 시안 놓고 먼저 교육부가 제시한 안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는 수능이 영어를 제외하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상대평가는 점수에 따라 1등부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는 체계를 말하고요. 절대평가는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점수 기준을 놓고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은 점수 챙기를 말합니다. 네. 먼저 교육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일환은 한국사와 영어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를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또 제2외국어 및 한문으로 확대해서 총 4과목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 이안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까지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일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7개 과목 전부를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 이렇게 지금 2개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직접 공청회에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공청회 시작 전부터 밖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아주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상대평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절대평가 반대한다. 절대평가 반대한다. 대입 정치 확대하라. 현재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교실 현장에서는 발표, 토의 토론, 독서, 동아리 활동, 상호 협력학습, 전공 분야 진로 준비, 논문 읽기 등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전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앞으로 그러면 공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온종주의가 만연해 있고 기득권들 자리 만들어주고 기득권들 권력 세습하고요. 네, 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이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갈리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 네. 수학 능력 시험도 능력 시험이지만 이 대학교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뭐 수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청회는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정토론 같은 경우에는 강효식 수능개선위원이 좌장으로 참석을 했고요. 신병춘 전남대 수학과 교수와 문동호 광주여고 교사, 또 선철수 안남고 교감, 그리고 임진희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셨나요? 주로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과목 일부만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섰는데요. 신병춘 교수와 문동호 교사 그리고 임진희 광주 지부장은 전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이안을 지지했고요. 손철수 교감은 유일하게 일부 과목에서만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토론자 분들은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좀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도입 시기와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급격한 대학 입시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큰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고요. 현재 10명 가운데 3명이 정시로 선발되는 만큼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놓고 네. 시민 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는데요. 먼저 수능의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 찬성하는 학부모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차별성, 그 고교 등급제라는 것이 수능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 수능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교 정상화가 되려면 학교 교육에 더 충실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되고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로 점수 경쟁을 줄이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수업이 정상화된다.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평가가 학교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패널로 참석한 임진희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 지부장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했습니다. 수능 과목의 일부만 절대평가하는 일환을 적용할 경우에 상대평가는 국어나 수학 등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과목의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수시에 들어가는 학교 내신 관리와 또 면접 등에서 또 다른 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훨씬 더 학생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울 거라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7년에 있던 수능 등급제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사교육 부담을 줄였다면 제가 그때 처음 과외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려 몇 개를 구했냐면 11건을 구했어요. 과학으로. 국영수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 업계가 완전 붕붕 떠고 신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게 되면은 학부모들이 불안해 오잖아요. 연락이 폭주하게 돼요. 많이 바꿀수록 사교육 업자 입장에서 좋아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지고 시달리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전과목 수능 절대평가가 통과될 경우 내신 등 수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패널로 등장한 손철수 안남고등학교 교감은 유일하게 일부 과목의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수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한 만큼 수능 절대평가도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교육 현장의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이야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절대평가의 취지는 좋지만 일리안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사만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인환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이란 이안 모두 다 학생들, 재수생들,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없는 그런 시안이죠. 제3의 시안이 나와야 돼요. 교육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절대평가 일부분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별 차이점이 없어요. 과목 수가 늘어난 데다가 이 과목에 대해서 수능에서 결국은 오지선다 객관식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탐구활동 중심으로 배운다고 해놓고 평가는 객관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불성설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은 또 동점자 가운데 합격자를 가리는 기준이 필요한 텐데 이 절대평가가 과연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또 이런 식으로 이 절대평가를 했을 때 또 새로운 또 대학에서 이 입시 제도 뭐 본고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서 혼란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또 다른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맞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원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점수를 내는 이유는 과목 간의 난이도 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표준 점수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점수가 등급을 매기는 기준만 90이냐 92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좋은 수다. 이번에 이렇게 공청회를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정희정 리포터가 들었던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교육 개편의 방향성만 생각했지 입시 제도에서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에 필요한 대안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교육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서 이 수능, 수시와 정시가 함께 있는 이 대학교 입시 제도에서 이 수능이 정시 제도인데 지금 그것이 30%가 채 안 되는 상황들. 네. 그래서 이 수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고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학생들, 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결국은 그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그 정부가 좀 앞으로 더 나아가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